안녕하세요. 로맨티스트의 신동희 변호사. 김장천 변호사입니다. 저희가 비상계엄과 탄핵에 대한 영상을 연달아 업로드를 했습니다. 네네네네. 그런데 그 탄핵 심판과 관련된 영상 마지막 부분쯤에 김 변호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탄핵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와 상관없이 형사상, 민사상 책임은 져야 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탄핵으로 대통령에서 파면되더라도 그 외에 형사상 책임이 있으면 져야 한다. 맞습니다. 그 말이죠. 네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논의되고 있는 죄명 바로 내란죄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 내란죄라는 것은 국가 원수를 상정하고 죄명에 들어간 것이 아니죠. 그렇죠. 반대 세력이 나라를 전복하기 위해서 보통 너희가 반란을, 내란을 했을 때 네, 반란을 그렇죠. 일으켰을 때 여기에 적용되는 게 내란죄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건 지금 사실 대통령한테 적용되고 있는 지금 고발했다고 하죠. 네. 저희가 처음에 얘기를 할 때 비상계엄 선포나 이 행위 자체는 위헌 위법적인 행위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 행위와 이것이 과연 군형법상 내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따로 놓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 내란이라고 하면 한자의 뜻이 있지만 네네. 그 약간 되게 뜬구름 잡는 얘기 같단 말이죠. 네. 이 내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언급한 뭐 법조항이나 판례 같은 건 없나요? 형법상에 한번 보면 형법 87조에 내란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네.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네.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켜야 돼요. 폭동을 일으킨 자는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 그 다음에 뭐 모의에 참석하거는 나머지 부하 수행이라고 하는데 그냥 단순히 참가만 했어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행위가 내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하나씩 살펴보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려고 했었죠. 네. 왜냐하면 국회를 에워싸고 국회에 창문을 깨면서 침입하려고 하고 국회가 국가 권력이지 않습니까? 국가 권력을 배제하려고 했었죠. 그러면 대한민국의 영토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려고 했다는 목적은 이거는 들어갑니다. 네. 두 번째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 있었어야 돼요. 근데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도 우리 형법에 잘 나와 있습니다. 11조에 네. 국헌 문란하게 할 목적이라는 것은 헌법이나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응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아하.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서 전복 또는 그 권한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아하. 그럼 이게 뭐예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회를 네. 무장한 강압에 의해서 전복 또는 그 권한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고 했죠. 네. 그러면 이거는 뭐냐? 국헌 문란의 목적이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죠. 지금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과연 국헌 문란의 목적까지 네. 있었느냐? 근데 이 형법상의 문헌에 붙여보면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궁금증으로 남습니다. 그렇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켜야 해요. 그럼 폭동은 그냥 딱 떠오르는 거는 막 여러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는 걸 얘기하는데, 대통령이 막 여러 사람들을 들고 일어나게 한 게 있나?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대법원이 이렇게 네.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폭동이라는 의미는 다수인이 결합을 해서 한 지역, 한 지방에 평온을 해야 할 정도로 폭행 협박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 지방에 평온을 해야 할 정도라면 단순히 다수인이 집합해서 폭행 협박을 한다는 것을 넘어서 그 지방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교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이게 꼭 뭐 국가를 상대로 한 시민들일 필요가 없고 그럼요. 막 군대를 일으켜서 음.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내용을 보면 이제 계엄군이 실탄이 시급됐다고 하죠. 무장한 군인들이 국회를 막 둘러쌌어요. 네. 그리고 지금 영상을 보면 국회 창문을 깨고 국회에 난입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시민을 향해서 총구가 겨눠진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영상에 이렇게 나오죠. 그렇다면 사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교란할 정도에 저는 이르렀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죠. 저는. 그냥 영상을 봐도 그 국회 앞에 막 모인 시민들과 그다음에 국회로 진입한 시민들이 막 뒤엉켜서 군인들하고 막 맞아요. 옥신각신하는 게 질서를 근본적으로 교란한 정도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지금 일부에서는 이게 사실 폭동의 정도는 이르지 않고 사실 원만하게 잘 해결되지 않았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사실 결과적으로 잘 된 거예요. 군인들이 어찌됐든
선량한 시민들을 향해서 발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포탄이라도 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왔던 것이지 잘 해결된 것과 그것을 시도함으로 인해서 이 지금 폭동의 정도에 이르렀던 것은 다르게 판단을 해야죠. 그래서 아이 뭐 별일 없었는데 뭐 이게 뭐 폭동이야? 그리고 내란죄는 더 중요한 거는 미수범뿐만이 아니고 예비 음모도 처벌을 해요. 그렇죠. 비상계엄을 조직적으로 그 전에 예비를 하고 준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비 음모는 무조건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처벌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이후에 이제 이 진행의 정도에 따라서 미수냐, 기수냐 여부가 이제 법원에서 판단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죄명이 특이한 게 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에요. 원래 맞습니다. 대통령은 재직 중에 있을 때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에는 막 수사기관에 불려가서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지고 이런 일이 없어요. 그럼 그런데 예외적인 죄명이 있죠. 바로 그렇죠. 내란 외환해제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란죄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란죄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하면 수사도 할 수 있고 재판에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네. 고발을 해서 국수본에서 지금 조사를 담당한다고 하죠. 그렇죠. 국가수사본부가 나서는 이유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경찰서들이 관할이 있고 맞습니다. 조금 더 관할이 넓은 경우에는 광역수사대에서 수사를 하기도 하고 네네. 그런데 지금 이제 경찰청 산하에 국가수사본부라고 해서 전국 단위의 수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네네. 부서가 설치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국가수사본부에서 이제 나서서 수사를 하려고 하는 거죠. 네. 검찰에서는 우리도 수사권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원칙적으로는 검찰에 수사권이 없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내란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맞습니다. 이 죄명의 범위에서 빠져 있죠. 그래서 직권을 남용했다라고 판단이 되면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면서 어쨌든 관련된 범죄이기 때문에 내란죄까지 우리가 같이 수사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한번 지켜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내란죄가 어떤 죄이고 네네. 내란죄가 적용되면 어떻게 이제 수사와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굉장히 머네요. 무조건 대법원까지 가겠죠. 네. 어쨌든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를 국민들의 힘으로 잘 버텼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항상 예전부터 그랬어요. 국민들이, 시민들이, 의병들이, 승려들이, 이제 우리 어린이들이, 친구들이, 학생들이, 교수들이 나라를 지켜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제가 볼 때는 그러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